저는 대학 1년생인데요. 교수님이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하래요. 형식은 묻지 않고 다만 자기를 잘 어필하랬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감동까진 이은 아니더라도 교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작성법 성장 과정 유년 시절부터 자신이 성장해온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기술해 나가는 것이 좋다. 초중 고교 등 학창 시절을 통해 있었던 독특한 경험이나 이야기를 개성 있게 표현한다.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뚜렷한 개성이나 강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이 좋다. 즉, 남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흥미나 관심,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결단이라든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나 형제들을 돌보면서 공부해온 경험 등 읽는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효과적이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많이 준 은사나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언급을 함께하는 것도 좋다. 장단점 및 특히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나타내도록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의 단점까지도 이야기하고 그것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의지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자신의 장점을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단점까지도 밝힐 수 있는 솔직한 자세는 상대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단점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통해 뚜렷한 주관과 성실성을 내보임으로써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항을 언급할 때는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특히 기능 분야나 외국어 능력, 리더십 또는 업무 수행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신의 체험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좋다. 지원 동기그 대학이나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밝혀줘야 한다. 이때 막연한 일반론을 펴는 것보다는 해당 대학과 직접 연관이 있는 내용, 즉 해당 대학의 좋은 점이나 특성 등과 자기의 희망 등을 연관시켜 지원 동기를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학교 진학 지도실을 이용한 지원대학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을 통해서 알거나 신문, 대학 홍보 또는 기타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연구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동기가 확실치 않으면 성취욕도 적어 결국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뚜렷한 지원 동기를 밝혀 입학 후에도 매사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으리라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장래희망 및 포부 장래희망이나 포부를 통해 대학 생활과 공부에 대한 의욕을 피력한다. 이때 열심히, 꾸준히 등의 막연한 표현보다는 일단 그 대학에 입학했다는 가정하에서 목표 성취와 자기 개발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나 각오를 가지고 학교 생활에 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패기 있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너무 과장된 포부를 열거하는 것은 과히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다. 또 지나치게 추상적인 표현을 피하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지녔다는 인상이 들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상에 언급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실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생각 등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자칫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되기 일쑤여서 읽는 사람이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수많은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가운데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문장력이 뛰어나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작문을 하는 것처럼 제목을 특이하게 붙여본다든지 나는, 저는 등의 평상적 어투에서 벗어나 자신의 좌우명이나 선현의 말씀 등을 인용, 읽는 이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미소를 짓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간결한 문체를 사용 글을 읽다 보면 글쓴이의 생각이나 지식의 깊이, 문장력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과다한 수사법이나 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간결한 문체의 단문을 사용하는 것이 요령이다. 접속사나 비유의 남발은 오히려 생각을 분산시킬 뿐이며 아울러 한문은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장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 간단 명료하되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응시 분야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중요한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적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원서의 뒷면 또는 별지를 이용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개 200자 원고지 6매 정도의 분량이 적당하다. 진솔한 내용이 되게 긍정적이고 진솔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기재한다거나 부정적 인생관, 가치관을 감추기 위해 말을 꾸미다 보면 면접 중 불안감만 가중될 뿐이다. 또한 본인의 가정 형편이나 성장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선 강한 의지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작성 초고 작성 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내용과 문장을 수정 보완한 후 최종 작성하는 것이 좋다.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는 새로 작성함으로써 여기저기 뜯어고친 흔적이 없도록 하며 오자나 탈자에도 주의해야 한다. 정성 들여 깨끗이 쓰되 글자를 너무 빽빽하지 않게 적는 것이 보기에 좋으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작성해 두면 깨끗하고 내용에도 충실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 제 소견은 이래요. 자기 장점은 잘 표현해야 해요. 너무 겸손 떨어도 가식 같거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써야 하겠고요. 단점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한 의지도 보여야겠고요. 너무 흔하거나 뻔해 빠진 얘기로는 별 이목을 끌 수 없겠죠. 그리고 뭐뭐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자신감 없는 글투는 절대 지양되어야 하고요. 너무 기본적인 것들인가요? 기본을 잘 지키며 오버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깔끔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나요? 문장의 뉘앙스나 문법도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신경 써서 이런 거 틀리면 뭔가 부실해 보이고 신뢰감이 떨어져요. 특히 맞춤법이요. 도움이 되셨나요? 꼭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